오늘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좋지 않은 입지 사시면 안 돼요. 입지가 좋고 안 좋고를 어떻게 아냐? 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진짜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준다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저 2달만 살고 가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 없는데 괜찮나요? 됩니다. 5만 원만 깎아주실 수 있나요? 됩니다. 이런 건물은 사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건물이잖아요. 집주인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런 조건을 다 만족하고 제발 살아만 주십시오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런 거 있잖아요. 경쟁력 없는 도시들은 입주만 해도 농가주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혜택 요즘 많이 주고 있잖아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지방 도시로 갈수록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선물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세입자한테 입주하면 선물로 막 퐁퐁하고 세제를 막 준다. 그것들은 좋은 건물이 아니겠죠. 그죠? 좋은 상품들은 상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입지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히 해서 인기 좋은 지역의 건물을 사셔야 된다. 그런 인기가 없는 존은 안 좋은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건물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좋지 않은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액이에요. 당연히 비싼 건 안 사는 게 좋은 거죠. 비싼지 싼지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거는 수익률이라는 거죠. 수익률을 계산해 보았더니 비싸다.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건물인 거예요. 사지 말아야 될 건물이 아니고 그 가격에는 안 사는 건물인 거죠. 만약에 건물 가격이 낮아졌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럼 뭐 한 2억 정도 싸졌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건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살 때 기준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금액을 기준 잡기 어려운 이유가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탁탁 계량돼 있죠. 삼성전자 얼마예요? 무슨 아파트 얼마예요? 그러면 10분 안에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이놈의 수익형 건물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알아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알아보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오히려 더 정확한 객관적인 가격을 알아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이라는 게 너무 고무줄이 많으니 공인중개사가 얘기해주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수익률은 올바른 수익률이 아니니 내가 별도의 기준, 나의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용주주 수익률이라고 만들어 놓고 카페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 다운받아서 모든 건물을 하나의 기준, 하나의 잣대로 계산해 본다면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게 저렴하게 나온 물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금액. 비싼 물건은 좋은 물건이 아니다. 세 번째, 건물의 형태, 모양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L자, 어쨌든 다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외장재가 좋지 않다. 드라이비트라든지 페인팅 돼 있는 이런 건물들은 좋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건물을 들어가 보셨을 때 복도라든지 방들이 눅눅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질 때부터 이건 습하게 져야지 이렇게 짓진 않았는데 희한하게 창들의 배치와 복도에 남향으로 뻗어져 있는 계단창이 없거나 입구가 북향으로 나 있거나 이런 건물들은 이상하게 복도들이 습한 경우들이 많아요. 꼭 비 온 날 같이 눅눅해요. 이런 건물들은 건물 안에도 눅눅합니다. 그런 건물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물들은 사실은 안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 중에 불법을 따져 물은다면 거의 90% 이상 다 불법일 겁니다. 불법이 없다라고 보기 매우 어려워요. 불법을 일으켜서 추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거긴 흙이어야 되는데 시멘트를 발랐다든지 옥상에 뭐 창고를 하나 만들어놨든지 뒤편에 뭐 천막을 하나 쳐놨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원복하거나 없애버리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수익률을 왜곡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방이 하나인데 2개로 나눴다든지 방을 추가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사도 됩니다만 불법을 원상복귀했을 때 이익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원상복귀 시켰을 때는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럼 사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불법인 굉장히 베스트한 가격이긴 한데 만약에 이걸 원상복귀 시키시더라도 시중 시세와 나쁘지 않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구입하시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저는 반대하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면 원상복귀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모양,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습한 건물은 절대 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번째로 용도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축물 대장에는 고시원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고 취사도 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라고 돼서 가봤더니 그 안에서도 모든 취사를 다 하게끔 용이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법이죠. 용도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건물은 굉장히 심각한 건물, 근생 건물이에요. 1층이 상가, 2층도 상가, 3층, 4층은 주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2층이 주거로 바뀌어져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1층만 상가이고. 근데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기 전에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종로라든지 이런 상업 공간이 많은 존에 그런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왜 그런 건물들을 굳이 지었을까라고 보시면 주차 대수 때문이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 대수가 더 낮기 때문에 근생이라고 지어놓고 새 안 나가는 2, 3층들을 주거로 변경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세 들어가게 되면은 주택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주택이 아니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용도에 맞춰야 된다. 그럼 용도에 맞는 건물이라는 건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띄워보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라는 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용도와 다르게 되어 있다면 그런 건물들은 안 좋은 건물이니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나쁜 입지는 사면 안 된다. 두 번째, 비싸게 나온 물건은 사면 안 된다. 세 번째,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물이나 습한, 눅눅한 건물들은 절대 사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